크립토 시장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오늘은 7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7월 한 달을 되돌아봤을 때 우리 시장만 놓고 본다면 꽤 나쁘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또 8월은 약간 난항이 예상되는 달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8월에 접어들기 전에 우리는 어떤 것들을 미리 대비해 봐야 될까 연구를 해봐야겠죠. 오늘 저희 방송 통해서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간밤에 마감됐던 뉴욕 증시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뉴욕 증시 3대 지수 간만에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깜짝 실적이 AI 투자 우려를 잠재우면서 기술주를 중심으로 강한 반등세가 나타난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 성장세와 또 AI 사업 기대감에 사상 최대 규모의 하루 시가총액 증가를 기록했고요. 또 이 영향으로 AI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시장은 실제 실적과 또 수익 창출 능력이 더욱더 이전보다 중요해졌다라는 점을 재확인한 셈인데 당분간은 빅테크들의 실적에 따라서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여러분도 이 점에 조금 더 유의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시장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통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간밤에는 또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나왔는지 같이 짚어볼 거고요. 그리고 오늘은 알트단에서 이더리움과 관련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 열어보시죠. 자, 미국의 6월 PC 가격 지수가 발표됐습니다. 전년 대비 3.7% 상승으로 5월에 4.1%보다 낮아졌고요. 또 근원 PC도 전년 대비 3.3% 시장 예상에 부합했습니다. 특히 근원 PC는 전월 대비 상승률이 0.1%로 나오면서 예상치를 밑돌았죠. 물가 상승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라는 신호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이 어젯밤에 그리고 오늘 아침에 잠깐이지만 두 차례 6만 5천 선을 터치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워시 의장이 중요하게 본다고 한 이 PC 가격 지수가 양호하게 나온 덕분에 연내 추가 금리 인상 확률도 70에서 66%로 낮아졌고요. 또 9월에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도 28에서 44%까지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연준의 목표인 2%와는 아직까지도 조금 거리감이 있죠. 여기에 또 미국과 이란의 긴장이 다시 또 고조될 경우에는 에너지 가격이 물가를 다시 자극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감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번 PC는 물가 둔화를 확인시키기는 했지만 연준의 매파적 기조 그리고 지정학적 변수까지 완전히 해소시킨 건 아니기 때문에 향후 지표들의 방향성을 우리가 조금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더 지켜보는 게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이더리움 내용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더리움 고래들이 하루 동안 약 4억 3천만 달러 규모의 이더를 이동한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규모 물량 이동이 하필이면 차트상에서 골든 크로스가 발생한 직후에 확인이 됐기 때문에 상승 신호와 대규모의 물량 이동이 맞물리면서 시장은 조금 혼란스러워하는 분위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직 온체인 데이터만 놓고 봤을 때는 이동한 물량이 실제 매도를 위한 건지 아니면 단순한 지갑 재배치인지는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의 물량 이동이 일어났다라고 해서 시장 이탈을 단정하기에는 조금 어렵다는 점은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분석가들은요, 1,733달러가 무너지면 최근의 저점을 재시험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러프하게 분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결국 이더리움의 단기 방향성, 고래들이 내놓은 이동하는 물량들이 실제로 매도 물량으로 나올 경우에 시장이 이를 무리 없이 소화하면서 핵심 지지선을 지키는가, 이게 가장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 지지선으로부터 상방으로 조금 꽤 멀어져 있는 상황이니까요. 혹시나 크게 밀리지는 않는지 이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만나볼 수 있는 이슈 두 가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실시간 시장 분위기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자,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 그래도 코인들이 어느 정도는 오름세를 보이는 듯한 모습입니다. 자, 비트코인도 6만 5천을 아침에 터치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는 여기에서 조금 공방을 펼치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도 6만 4,692달러 약간 밀려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힘이 조금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24시간 전 대비해서도 조금 상승세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도 1,914달러 선에서의 움직임 가져갑니다. 일단 비트코인과 그 흐름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모습들, 그리고 최근까지는 비트코인보다 조금 더 탄력적인 움직임들 보였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힘을 보여줄지도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XRP도 어제까지만 해도 1.07달러에 머물러 있는 게 조금 아쉽다고 말씀드렸는데 1.08달러까지 올라왔고, 솔라나도 73에서 74달러까지 일단 상승폭을 조금씩 확대를 해 나간다는 모습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의 분위기 7월의 마지막 날에 아침부터는 일단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밤까지 이어질 것인지 8월의 시작까지도 이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텐데요. 우리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리미리 대비하는 전략들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통해 다양한 인사이트들 지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가자! 금요일 오늘의 코인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55분까지 진행될 예정인데요. 방송 끝나고 나서도 실시간 시장 이슈들 업데이트 받고 싶다라는 분들 위해서 정보방 마련해 뒀습니다. 정보방에 들어오시면 저희 방송 끝난 직후부터 전문가님의 전략 24시간 동안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이제 또 주말 사이에 월봉이 마감되고 갱신되는 흐름이 나타날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변동성 예상해 봐야겠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실시간 대응 전략들 꼭 정보방 안에서 체크해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할 전문가님 이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재원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인사부터 해주실게요. 안녕하세요. 전재원입니다. 어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가지셨을 건데요. 이번 FOMC가 동결은 했지만 반대표가 세 표가 나오면서 약간의 하락이 발생이 됐습니다. 지금은 근데 65K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요. 오늘은 이 부분과 앞으로 있을 경제 이슈들을 살펴보면서 주요 저항 구간을 돌파하고 다시 상승을 할지 아니면 저항 구간을 맞고 다시 하락을 할지에 대해서 제 관점을 투명하게 공유해드리고 마지막에는 히든코인까지 준비했으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의 코인에서 금요일마다 우리 전재원 전문가님께서 한 주를 조금 같이 되돌아보고 다음 주를 대비할 수 있는 전략들 세워주실 예정입니다. 오늘은 첫 방송이라서 긴장을 조금 하신 것 같지만 시장은 정말 통찰력 있게 바라봐 주시는 분이니까요. 전문가님 통해서 꼼꼼하게 전략들 가져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FOMC가 이번 주에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부터 짚어보자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기준금리가 예상대로 동결이 됐어요. 5회 연속으로 됐는데 사실 그 안에서의 기조가 이전과는 조금 달라졌다. 여기에 또 포커스를 맞추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죠. 예, 맞습니다. 대부분 다 예상을 했다시피 또 동결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성명문은 거의 6월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저번과 달라진 점이 저번은 12분의 의원들 모두 동결을 이제 주장을 했으나 그쵸. 이번에는 3분의 반대표가 나오면서 모두 3분이 금리 인상을 추가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약간의 하락이 1K 정도 하락이 발생이 됐는데요. 또한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기 때문에 그 공포감 때문에 약간의 하락이 발생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생각보다는 조금 양호하게 지나갔다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앞으로는 조금 어떤 거를 주의해 봐야 될까요? 맞습니다. 원래는 FOMC 금리 발표가 있으면 보통 3K에서 그러니까요. 4K 정도 움직이는데 이번에는 또 예상과 같이 동결을 했기 때문에 큰 이제 시장 변화는 없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앞으로는 향후 물가, 고용 지표가 핵심 변수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말이 무엇이냐? 워시 의장이 계속 얘기를 하는 게 지금 당장의 금리를 변동하기보다는 이제 향후 물가 지표를 보고 금리를 변동하겠다고 계속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CPI나 PPI, PC
같은 지표가 핵심 변수가 될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FOMC가 끝나고 나서 기자들이 질문을 막 쏟아냈었는데 그래도 약간의 힌트를 PC를 그래도 조금 중점적으로 볼 거다라는 얘기는 했잖아요. 예. PC의 가격 지수가 밤 사이에 나왔는데 이번에는 조금 괜찮았거든요. 근데 예. 이게 또 유가가 또 변동이 심하다 보니까 앞으로 그러면 한두 달은 조금 더 물가 지표를 봐야 된다, 속단하기는 이르다라고 전문가님도 평가를 하실까요? 예, 맞습니다. 물가 지표를 보고 나서 결정을 하는 것도 늦지 않을 것 같다. 앞으로도 동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 예, 그 이후에 이제 투자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프닝에서 이슈를 통해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그래도 PC 가격 지수도 양호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 연내에 금리를 인상할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이 이전보다는 조금 낮아져 있습니다. 동결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진다면 우리는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스텝을 가져가 보는 게 가장 조금 안정적인 방법이 되겠죠. 전문가님도 확인하고 움직이자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여러분도 이 점 유의하시면서 계속해서 조금 예측보다는 대응의 영역으로 살펴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기대하는 부분도 될 것 같고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미국의 중간 선거가 이제는 계속해서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걸 기다리시는 분들은 그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의 액션을 취하지 않을까 이 부분의 기대감인 거잖아요.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자, 미국 중간 선거가 11월 3일 약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코인이 이 중간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아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도 있으실 맞아요. 겁니다. 중간 선거라고 하면 우리나라로 쳤을 때 국회의원 선거다라고 얘기를 쉽게 설명을 드릴 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미국은 우리나라랑 다르게 로비가 합법입니다. 기업 정치 자금을 후원을 받는 게 합법인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AI나 빅테크 같은 기업에서 후원을 가장 많이 할 거다. 사실 그게 맞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가장 큰 후원을 했었고 하지만 올해는 판도가 뒤바뀌었습니다. 이런 AI나 빅테크 같은 기업,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누가 들어도 아는 거물급 같은 기업들보다 이제 코인 업계가 약 3배가량 넘는 금액을 후원을 하면서 이 수치는 미국 기업 정치 자금의 약 37%를 차지하는 수치, 약간 천문학적인 수치죠. 그렇다 보니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암호화폐는 이 나라의 눈치를 보는 약간 신흥 산업이었다고 그쵸. 볼 수 있는데 이제는 오히려 나라가 코인의 눈치를 봐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맞아요. 그만큼 지금 코인의 힘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코인에 조금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유권자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 움직임을 조금 가져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예, 이전에도 맞습니다. 많은 좀 공약들을 내세웠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기대를 또 하고 있는 거일 텐데 이렇게 정치 자금을 조금 많이 후원을 통해서 뭔가 조금 받아들였는데 그렇다면 이거를 어떻게 쓰이게 되는 걸까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정치 자금을 어디에 사용을 하냐? 결국에는 반크립토 의원과 친크립토 의원이 있는데 네. 예, 이 친크립토 의원을 이제 홍보하는 목적보다도 네. 이제 반크립토 의원을 이제 공격하는 목적으로 회유를 하는 거군요. 예. 그 낙선 운동을 집중적으로 이제 돈을 사용을 했는데 쉽게 설명을 하자면 방어보다는 공격 위주의 돈을 사용을 했습니다. 사실상 지금도 대표적인 반크립토 성향 민주당 의원들이 줄줄이 낙선을 하면서 공포감을 엄청나게 조성을 했는데요. 대표적인 그 사람으로서는 이제 KT 포터나 자말 보먼 같은 의원들이 줄줄이 낙선하면서 엄청난 공포감을 조성을 했다. 그만큼 코인 업계가 이제 힘이 강력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우리 시장 안에서의 분위기를 보더라도 전통 금융산업으로 점점 더 편승되어 간다. 이제는 예전과는 분위기가 다르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이렇게 조금 정치적인 부분에서도 살펴봤을 때 정치 자금도 크립토 쪽에서 많이 활용이 되는 만큼 우리 시장의 입지가 많이 그만큼 커져 있다. 그렇다면 그만큼의 영향력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기대감을 조금은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 자, 굉장히 천문학적인
정상적인 수치로 지금 후원금이 모였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많은 돈이 필요하기는 한 건가라는 생각도 드시겠죠. 뭐 쓰임새가 있다고는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회유하는데 돈을 어느 정도 많이 쓴다라고는 말씀하셨지만 결국에는 이렇게까지 또 많은 돈이 쓰일 필요는 있는 걸까요? 예, 맞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의원 수들 대부분을 이제 친크립토 성향으로 바꾸기 위해서 그런 거고 네. 크립토 업계에서 결국에는 유리한 법안을 이제 오. 통과시키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렇죠. 뭐 다들 아시다시피 저희를 강하게 규제해온 SEC를 상대적으로 힘을 빼고 긍정적으로 저희를 바라보는 CFTC를 이제 CFTC로 관할권을 넘기려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뭐 다들 아실 겁니다. 클래리티 법안 기다리고 계실 거고 이제는 이름만 들어도 조금 답답하긴 해요. 맞습니다. 뭐 클래리티 법안을 이번 연도 안에 확정 짓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천문학적인 돈이 쓰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많은 돈이 모인 만큼 우리 시장에 조금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면 좋겠는데 일단은 중간선거 전까지 추이를 조금 더 확인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이제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시죠. 일단 이번 한 달을 그리고 그 다음 해를 놓고 봤을 때도 약간은 조금 약세가 예상된다라고 얘기가 나왔었던 부분인데 이 안에서도 그래도 약간씩은 변동성이 생기고 뭔가 변수들은 생기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바이낸스 창립자인 창펑자오를 비롯한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이번에는 코인 역사상 가장 예측하기 힘든 해다라고 그쵸. 뽑고 있습니다. 2026년이 왜 그러냐? 결국에 반감기가 오게 되면은 약 150일 정도는 상승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락장이 연쇄적으로 이제 나타나는데 네. 예, 이게 그냥 근거 없는 말은 아니고 역사적인 데이터가 네. 그렇게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지금 하락장이 이어져야 되는데 지금은 57K까지 빠졌다가 지금 약 65K까지 맞아요. 반등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미국 중간선거라든지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이제 중간선거에 대해서 코인 업계가 엄청나게 천문학적인 돈을 쓰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대감이 좀 반영됐기 때문에 지금 약간 펌핑이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이 두 개가 팽팽하게 줄다리기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거시 경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그 이후에 투자를 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맞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중간선거와 같은 약간은 조금 정치적인 이벤트들, 거시적인 내용들이 이전보다는 조금 더 우리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전에는 이 4년 주기설, 여기에 정말 딱딱 맞아 떨어지는 모습들이 확인이 됐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거시적인 이벤트들이 조금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고요. 우리의 예상과는 다른 움직임들이 많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여태까지를 조금 두고 보더라도 여러분도 고개를 끄덕끄덕 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중간선거가 생각보다 우리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칠 거라면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 건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봐야겠죠. 일단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그 전에 무언가에 조금 압력이 들어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주의해 볼 점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결국에는 그냥 앞에서 다 얘기 드렸다시피 결국에는 이 중간 선거가 이제 선거가 완전 단판 승부처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결국에는 이것뿐만 아니고 클래리티 법안이 이제 어떻게 확정될지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중간 선거가 다가오면서부터는 약간의 변동성이 조금 더 커질 수도 있겠고 결국에는 또 정치적인 부분이 개입이 되는 거에서 클래리티 법안도 자유로울 수는 없죠. 클래리티 법안이 어떻게 일단락 되는지에 따라 우리 시장이 많은 변화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일단 올 한 해가 끝날 때까지는 안심할 수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실시간 대응 전략들을 전문가님 통해 받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거시적인 내용들이 우리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꼼꼼하게 들여다봤습니다. 그럼 이제 시장 안으로 들어가서 흐름들도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시죠. 자, 비트코인의 차트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 아침에도 그래도 다시 한번 상승세가 나타나기는 했는데 전문가님 흐름 어떻게 보고 있으실까요? 맞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약 65K를
여러 번 찍으면서 네. 약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제가 여기 역헤드앤숄더 패턴을 그려왔습니다. 오. 지금 67K에서 계속 저항을 맞고 엄청 강한 저항이죠. 저항을 맞고 계속 떨어지는 듯한 패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67K에 대해서 이 구간을 돌파를 할 것인지 아니면 저항을 맞고 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가장 큰 논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밑에 지지 라인이 정말 강력합니다. 오. 61.3K에서 61.8K이고 제가 봤었을 땐 여기까지 터치를 하더라도 이 이상 떨어지기는 힘들지 않나라고 볼 수 있고요. 이 67K를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 67K를 돌파하게만 된다면 네. 70K까지는 이제 바라볼 수 있는 시장 상황이지 않나라고 볼 수 있고 지금 67K가 이제 내일 뚫릴지 사실상 뭐 2달이 걸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쵸. 신이 아닌 이상은.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67K는 무조건 찍을 거다라고 저는 이제 믿고 있는 중입니다. 좋습니다. 일단 67K를 빠르게 또 강하게 돌파하는지를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를 넘어설지 아닐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반대로 지지 라인을 놓고 봤을 때는 61.3에서 61.8K 여기가 굉장히 견고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딛고 올라갈 가능성은 더 많이 열려 있는 거니까요. 상방으로의 올라가는 힘을 조금 더 같이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이더리움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최근까지는 탄력적으로 움직임을 가져갔는데 앞으로도 조금 이어질 거라고 보실까요? 사실상 어려울까요? 조금 횡보할 가능성이 아,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음. 상승 추세선을 봤었을 때 약간의 조금 나왔죠. 예, 약간 또 둔화되는 약간, 모습이 예, 나오네요. 맞습니다. 지금 2000테더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저는 먼저 비트코인이 70K까지는 가야지 2000테더를 넘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네. 보고 있고 이 박스권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1750테더에서 1950테더 사이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뭐 단타를 치시는 분들은 이제 1950테더에서 이제 숏 포지션 지금 1750테더에서 롱 포지션을 잡으면서 단타로 접근하시는 게 지금 좋을 것 같고 결국에는 이더리움도 비트코인이 올라야지 올라갈 그쵸.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계속 상승 추세였지만 계속 여기 2000테더 때 계속 저항을 맞고 떨어지는 듯한 네. 느낌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횡보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밑에 1500테더에서 1600테더 여기도 강력한 지지 라인입니다. 그래서 여기 밑으로는 이제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더리움이 탄력적인 흐름을 여태까지는 보여줘 왔지만 그 증가세가 조금은 둔화되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횡보할 가능성이 커진다 전문가님이 얘기를 하시니까요. 이 안에서 대응할 수 있는 전략들을 살펴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전문가님의 전략의 집약체라고 할 수 있는 히든코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안에서 어디에서 돌파구 찾아보실까요? 사실 알트든 뭐든 다 떨어지고 있는 좀 느낌인데 네. 그 와중에서도 약 한 달 이상 이렇게 상승 추세선을 그리는 약간 이런 코인들은 찾기 드뭅니다. 사실 위에서 보시다시피 저기 빠르게 가볼까요? 뚫지는 못하지만 이 상승 추세선 안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2주 전에는 골든 크로스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이 히든코인 받아보시고 싶으시면 밑에 있는 QR코드 정보방 들어오시면 받아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좋습니다. 시장 상황과는 조금 별개로 독자적인 상승 흐름 가져가는 코인 히든코인으로 가져와 주셨습니다. 자세한 타점과 함께 하시면서 수익의 길로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시죠. 정보방 안에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